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걱정 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통합은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 통합의 원칙을 명확하게 5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은 성장을 위한 통합입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 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서 AI,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신소재 등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소득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신산업 벨트를 통해 전남의 농산, 어촌과 도서, 산간지역까지 새로운 산업과 관광, 서비스 기회가 확산되어서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 삶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성장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테크 플러스 로컬 창업, 전남 광주 특별시에 제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청년 AI 뉴딜을 추진해 디지털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성장은 산업 현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가까워지고 돌봄이 연결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때, 그 지역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어느 지역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 통합입니다. 전남이 손해보는 것 아니냐, 군단 지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와 법을 통해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통합하더라도 특히 전남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과 인사 제도를 법령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농산어촌과 섬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 원칙을 명문화하겠습니다. 통합 재정 운영에서 지역 내 균형 발전 회계를 따로 두고 그 용처와 규모를 법률로 보장하며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지닌 부시장을 두어서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광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를 배제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를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중심으로 성장해서 서로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특별시로 설계하겠습니다. 이 균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인지, 여성이 일과 돌봄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인지, 아플 때 어렵지 않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도시인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지역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통합입니다. 여러 중심들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도록 구조하겠습니다. 각각의 중심들이 서로의 부족분을 보충하며 여유가 생기면 나누는 균형통합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원칙은 기본소득입니다. 전남을 포함해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일부 기초지자체의 정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일자리 구조와 소득 분배를 급격히 재편하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기본소득은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가게를 다시 열 수 있는 기회이며 청년에게는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시민 모두의 최소소득을 보장하면 자동화로 대체되는 고용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 창업, 돌봄, 문화활동에 대한 도전이 가능해져서 도시 전체의 혁신 역량이 높아집니다. 이는 결국 사람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인재를 끌어모으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는 토양을 만드는 길입니다. 기본소득은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기본소득을 혁신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성장 정책으로 설계해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다시 도전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원칙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순천은 대표적인 생태수도이고 전남 광주 전체가 아름다운 생태문화의 보고입니다. 서부권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중심이며 여수에서는 올해 4월 UN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가 열려서 세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기후위기 대응, 녹색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바다, 섬과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정원으로 가꾸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고품격 정주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외지인에게는 머물고 싶은 치유관광 특구로서의 매력을 더하는 녹색 도시가 될 것입니다. 30분 생활권과 60분 광역 교통망 또한 친환경 수소 및 전기차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로 재편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RE100 실현, 서남권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반 에너지 허브를 특별시 전체의 산업 동력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송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기준을 충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녹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분업화된 경제권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연결되는 에너지 순환도시, 순환형 녹색 교통망을 구현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토대를 닦겠습니다. 이 녹색 도시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운영 체계의 전환과 발맞춰 전남광주특별시를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원칙은 시민주권 통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작을 정치권이 다소 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출범 이후 채워야 할 통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내용적인 통합은 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의 속도, 내용 하나하나를 위로부터의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동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주권은 통합 이후의 일상정치에도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교육, 복지, 교통, 환경, 경제 등 생활정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수기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27개 시군구 자치와 393개 읍면동 마을자치를 강화해 5.18 대동정신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시민주권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주권은 정부의 완전한 개방과 소통에서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이를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이 가져올 이익과 비용, 갈등과 조정 과정을 숨기지 않고 시민과 공유하며 동의 없는 추진, 설명 없는 집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시민주권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현되는 온전한 자치정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5가지 기둥으로 세워내겠습니다. 5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시민이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곧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기후위기, 산업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성장은 한 곳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권역이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순환시키는 새로운 성장 질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전남 광주 특별시를 대한민국 남북권의 미래를 여는 핵심 축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 에너지, 재정, 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북권 최초의 실질자치정부 전남 광주 특별시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전남 광주 특별시를 인공지능 수도, 에너지 수도, 문화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의 분명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수도는 어느 한 지역에 배치되는 상징이 아닙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입니다. 인공지능은 제조, 농업, 의료, 돌봄, 행정 전반에 적용되고, 에너지는 생산 지역을 넘어 모든 권역의 소득과 산업 경쟁력으로 순환하며, 문화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삶의 질과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수도를 전남 광주 특별시 전체가 함께 누리고 함께 성장하는 통합 성장의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는 하나의 중심 도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동북권, 서북권, 중부권, 광주권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성과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분업과 순환의 구조로 설계할 것입니다.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를 제조, 에너지, 녹색 문화가 순환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곡성으로 이어지는 동북권을 제조, 전환과 수출, 우주항공, 미래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남북권의 신산업 전진기지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북권에 대한민국 남북권 신산업 수도개발청을 설치토록 해서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산업을 총괄하는 산업 전략의 실행 거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구 100만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초대형 플랜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과 순천 공을 잇는 동북권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에너지 산업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생산 전환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력의 체계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형 제조 전환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중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미래 산업으로의 연착륙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항만철도 산단 배후도시가 연결된 강점을 살려서 수출 물류와 산업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북토 남부 산업 물류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에너지, 물류가 결합된 남북권 산업 전환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목포, 영광, 신안무안, 영암, 해남, 진도로 이어진 서북권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이자 전남 광주 특별시가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관문 산업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 가칭 전남 광주 에너지 산업 공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송 거래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에너지 전략 거점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미 서북권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서북권을 에너지 기반 데이터 산업의 최적지, 즉 A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가 집적되는 디지털 에너지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무한국제공항은 전남 광주 특별시와 남북권이 세계로 연결되는 거점 공항으로 키우겠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물류와 정비, 미래 항공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의 이익이 대기업이나 일부 자본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지역 참여형 발전 모델과 주민 수익 공유 구조를 제도화하고 그 성과를 에너지 기본소득과 지역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시민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서북권은 사람과 자본, 기술이 모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남 광주 특별시의 서쪽과 북,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데이터, 글로벌 물류가 순환하는 미래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주광진, 장흥, 보성,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북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돌봄, 의료, 교육, 헬스케어 등 공공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전환형 생활경제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과 산간 지역에서도 응급의료 접근, 돌봄 서비스, 대중교통 이동권이 최소 기준 이상으로 보장되도록 특별시 차원의 생활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식품, 가공, 바이오, 기능성 식품 산업과 산림, 해양, 농촌, 체류형 치유 산업을 결합해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광주와 담양장성 한평 화순을 잇는 광주권은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아리백과 같은 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과 도시 생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이자 AI 실증 전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도시철도, 광역 BRT, 버스, 자전거, 보행이 하나의 이동체계로 연결되고 반복되는 침수와 흥수에는 복개 하천의 단계적 복원과 물순환 회복을 결합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기에 광주와 화순을 잇는 바이오 의료 연구 개발축을 강화해 정밀 의료, 바이오 헬스, 공공의료 혁신이 실증되는 미래 생명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의 연구 교육 역량과 청년 창업,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연결해서 배우고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정주 기반을 광주권에서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 혁신진흥원과 AI 데이터청을 광주권에 설치토록 해 인공지능이 산업을 넘어 행정과 돌봄, 교통과 환경, 문학까지 연결되는 시민 체감형 AI 도시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분업하고 순환한 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민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 노동 부담은 줄고 소득은 안정됩니다. 제조 현장의 노동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낮아진 산업 환경 속에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돌봄과 의료, 이동과 생활 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 기반 지역 돌봄 체계 속에서 고립이 아닌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기본소득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특정 기업이나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성장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성장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성장통합은 대기업만을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전남 광주형 성장입니다. 기술은 산업을 바꾸고 산업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기술, 산업, 일자리 모두가 전환하는 시대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특별하게 되돌아오는 도시, 전남광주특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모든 해답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면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흔들릴 때는 원칙을 선택하고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 세대의 이익을 선택하겠다는 약속만큼은 분명하게 기릴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의 통합과 도약은 도민과 시민 모두의 열정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엇갈리고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그럴수록 저는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넓게 듣고 때로는 필요한 조정과 결단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건너뛰고 정치권이 먼저 움직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남과 광주가 함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통합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통합하면 정말 통 크게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렀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겠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는 도민과 시민의 말씀을 최대한 충분히 들으면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도 통합 과제가 멈춤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을 다해 제가 가진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통합하기를 잘했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변화와 극적인 변화로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전남 광주 통합은 대통령과 우리 지역 정치권이 함께 손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과 특별시장이 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특별시장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같은 시기에 정치를 시작했고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저는 초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칼을 맞고 단식을 하며 검찰 독재와 싸울 때 저 또한 단식을 하고 탈당까지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습니다. 촛불과 응원봉의 힘으로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었고 지금 전남 광주 통합의 시대도 더불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에게 힘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온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지율이 아주 낮을 때 누가 이재명의 미래 가치를 먼저 알아보았는지, 지팡이를 짚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누가 온몸으로 검찰과 싸웠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잔치가 아니라 그 정치인이 실제로 걸어온 길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전남광주 통합은 시작에 불과하며 통합의 목적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잘 살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딸과 아들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닦는 게 통합의 진짜 목적입니다. 통합의 실속을 알차게 챙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함께 걸어온 시간은 장장 16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길과 광주 전남 통합의 길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전남 광주 통합을 통한 지역 주도 성장 그리고 국가 운영체계 대전환 설계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따른 실질적이고 알찬 실행, 실속 있게 챙기는 일은 저 민영배에게 맡겨주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길은 확실히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길을 찾아 우리 청년들과 시도민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단단하게 닦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전남 광주 통합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부터 곧바로 전남과 광주 구석구석을 누비는 경청 투어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도 가동하겠습니다. 통합의 속도전은 정치권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까지 정치권이 채워서는 안 됩니다. 320만 시도민 한 분 한 분이 제안하고 토론하여 정치권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이 설계하고 시민이 통제하는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특별시민의 의견과 지혜가 전남광주 특별시의 현장이 되고 정책이 되는 가슴 벅찬 시민주권의 시대를 지금부터 열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저 민영대가 시도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전남광주 균형통합의 새 날을 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 편중 체제를 극복하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남 광주 특별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만드는 길이 전남 광주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길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담고 싶은 내용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기자님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명확하게 제가 잘 알아들었다면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 그런데 아직 이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이 내용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 해야 하고요. 또 제가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입법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해서 아직 그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는 광주에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 그래서 제 주소지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또한 매우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문제는 그건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남 광주 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합의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이제 와서 혹은 그 당시에도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가 논의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발표했던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했던 그때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었지만 초안으로 발표했던 광주 전남 특별시라고 하는 그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지금 이 명칭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명칭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2월 말이 될지 3월 초가 될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사이에 시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공론조사도 해보고 시도가 갖고 있는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지어는 새로운 이름 공모까지도 해봐서 의견을 모아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당장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뭐 두 분이 각각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의 맥락하고 나중에 발표한 맥락이 조금 혼동돼서 전달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에 보시면 단서 조항에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특별법에도 있습니다만 단서 조항에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만약에 정말로 명칭을 둘러싸고 시도민들이 합의가 안 된다면 그리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의원님은 현재를 그 특별법에서 예산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좀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네. 좀 현재에서도 시점에서도 그 특별법에서 예산 지원을 더 크게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 예. 네. 그 어제 페북에 올리신 글인데 역시 광주라고 이렇게 한 제목으로. 예. 예. 그 우상호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 그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한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 네. 격려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어제 막 그 광주에서도 막 어떤 인사분들이 예. 막 속칭 뭐 범 내려온다는 시그에 마치 서울에서 범 모씨가 이렇게 다른 인사가 올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혹시 뭐 이 내용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그런 광주에 대한 예산 후보에 대한 생각도 포함한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대단한 상상력이십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이광재 전 지사의 그 행동을 보고 제가 역시 이광재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왜냐하면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상호 수석이 그만두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그 기사가 떴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제가 그 페북에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광재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자 이광재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자 이광재. 좋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나섰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려해서 그냥 출마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공감하는 멋진 결정이어서 제가 응원하는 페북을 올린 거고요. 그걸 이제 뭐 법내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 없어 거기까지 상상력을 저는 발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지금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제가 마지막 그 당에서 제출을 지금 당론으로 당론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내용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점검해보지 않았지만 원래 안에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광주 전남 시도가 전남 광주 도시가 조정한 내용과 당초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의한 내용에는 그 법안에는 5조라고 하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했던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면 뭐 10조 8천억이 된다는 분도 있고 11조 9천억이 된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제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문제는 제가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시도 통합하는 곳에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온당한가.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을 두텁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과 조건이 다른데 같은 방식의 뒷받침이 온당한가. 물론 저는 재정 지원 자체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성장을 주도할 여러 가지 장치, 기업 유치, 산업 활동의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지금 5조 원으로 제한되는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회장부 씨의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승부를 달리고 계신데 축하드리고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현안이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통합시장에 출마 상황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이 편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소위원회를 통과되지 않았는데 좀 빠르지 않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면 이미 경선이 시작될 때쯤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시장이나 지사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부터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법안이 발의되면 왜냐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되면 그때 정도에는 제 생각을 밝히는 게 맞겠다. 그게 시도민들에 대한 예의겠다 싶어서 오늘 잡았습니다. 먼저 예. 그 주청사 문제는 이제 새로 뽑힐 통합시장에게 얘기만 걸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풀어나갈 방안이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과 주청사 소재지 논의를 하면 그때부터 통합이 어려워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뒤로 미룬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통합의 과정은 시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겁니다. 다만 그 주청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이 주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저라면 청사를 균형 있게 세 곳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장도 분산된 그 청사에서 순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권역별로 특성화된 조직을 갖게 될 거거든요. 행정 조직을. 문제는 조금 이전에 회견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담당, 부문 담당 부시장을 둬서 배치해서 그 일을 챙겨가도록 하면 될 터인데, 문제는 이른바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행정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이 통과되고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정 지역에 둠으로써 도민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면 또 이게 갈등이 심화되고 앞으로 가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분산 배치를 해서 이 세 곳, 네 곳에 분산 배치를 해서 이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균형을 잡도록 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모니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전남의 동부, 서부, 중부권하고 광주권을 나눠가지고 부시장을 두겠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전남, 광주, 특별시 부시장 4명이 되는 겁니까? 4명입니다. 아, 4명이. 예, 지금 광주 2명, 전남 2명을 4명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 그럼 그 중부권 같은 경우는 그럼 배치가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 나중에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일단 네 분이라서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관리 기능, 행정 관리 기능, 이걸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주청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청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청은 세 곳, 네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까지 드리면 또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는 조금만 좀 배치를 하여튼 네 곳에 하겠다, 이건 뭐 틀림없고요. 예. 네, KBS 유승민 기자님. 이제 앞으로 당내 어쨌든 후보군 간에 경쟁을 하게 되실 텐데, 네. 현역 시도지사들도 어쨌든 행정통합 관련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이 당장은 이제 제약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선거 전략이나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나 이런 그 당내 경선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통합특별시가 되면 좀 더 다른 선거 방식이나 당내 경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좀 어떤 의견이나요? 예. 선거 전략은 비밀인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선거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주권 정부, 당원주권 정당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지사분들이나 또 일부에서 자신들의 현재 지위를 활용해서 행정통합에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이 통합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목포에를 좀 다녀오는데 목포대 교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저는 뭐 제 상황에 맞게 선거 준비를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흐름에 맞는 선거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민주권 정부, 시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챙기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SNS 시대에 맞게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할까요? 예. 네. 부산에서 진짜입니다. 예. 대로 예. 통합시장 후보군에 대한 통합 이유, 빨리 통합에 대한 이유를 대통령이 증거가 있으신데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통합 논의가 너무 통합 논의 과정이 너무 빠르고 불소리가 이루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제외하고 통합 논의 초반 신중론을 사는지 통합 속도를 가진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면 듣고 싶고요. 예. 또 하나 앞으로 통합 단체장 출마하실 분도 모두 듣고 싶은 질문인 것 같은데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마하면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우선 통합 논의를 제가 단계적 통합론에서 이 통합 속도전에 참여한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1월 9일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저는 12월 29일 제가 포스팅에서 기름 광주 통합으로 열립니다라는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통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갑자기 통합 속도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지? 하고 확인해 봤는데 하나는 맞습니다.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운영체제를 대전환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을 지금 끌어가는 대통령의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서 호응을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가 처음에 단계적 통합론을 주창했을 때는 그때는 이가 기힐래 그러니까 저는 원래 90년대부터 통합론자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허경만 지사 시절에 통합론이 나왔었고 제가 그때 언론인으로 일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통합론자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그 군사독재 신군부의 분할 통치 전략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통합론자였는데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행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 통합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죠. 나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통합에 돌입하고 그래서 시장 지사가 둘이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해야 된다면 통합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해야 된다면 역할 부담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페북 포스팅에 밝혔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속도가 붙길래 왜 이렇지? 저도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되게 다 뭐 제 방식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속도가 붙은 직후에 이게 뭐지 하고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실무 과장을 모셔서 제 방에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절차가 가능한가? 근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창진 통합 사례를 보니까 가능한 게 나왔습니다. 그때 특별법이 3월 12일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가능해지겠구나. 그 절차적 그 문제보다 제가 통합에 찬성했던 건 사실 이 통합이 대한민국 운영체계를 대전환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와 이걸 기회 삼아서 광주 전남을 지역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가장 상징적인 1호 지역으로 1호 사업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9일날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나는 단계적 통합론자였다. 행정을 내가 조금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 걸 난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해보니 가능하고 절차적으로도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시도민의 의견과 정치권의 의견이 지금 거의 모아져 있기 때문에 즉 통합의 실익이 속도전을 벌였을 때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전향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답이 충분했을까요? 혹시 통합시 예상되는 부작용 부작용 한 가지 더 있었죠. 부작용이 아주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제가 앞서 내실 있는 통합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디다가 행정의 중심을 기관 유지 기능을 어디다 둘 거야, 그러니까 뭐 주도를 어디로 할 거야, 시청을 어디로 할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제가 염려한 건 실제로 이것의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성장통합 원칙입니다. 실제로 지금 광주와 서부, 동부, 중부의 불균형 상태가 해소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균형통합입니다. 저는 이 성장과 균형 사이에서 꽤 많은 요구가 분출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그마한 문제로까지 가면 상당히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지혜롭게 넣을 수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민들이다. 특히 특별시가 그런 시민들로 채워져야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운영 원리로 제가 시민 주권을 강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까,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 긴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짧은 질문이라면 한 분만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프레시안의 박수입니다. 예. 오늘 의원님은 평생 잊지 못하실 건데 오늘 2월 2일로 정하신 이유가 한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안이 발의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치 월요일이고 2월 2일이어서 그냥 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네네. 오마이뉴스 배동민입니다. 네. 의원님 저기 원래는 이제 시장, 도지사 이렇게 개별로 준비를 하시다가 통합되면서 이제 통합특별시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량과 지금 이제 또 언급되고 있는 제3의 인물이라든지 제3 후보 포함해서 다른 어떤 후보분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시장으로서 어떤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장 큰 역량이 뭔지 한 번만. 제 자랑을 다 하라는 말씀이신데 다 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갈등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 역량인데 그거는 뭐 제가 정부 일을 2번이나 해봤고 지자체 일도 2번이나 해봤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조정이 아마 클 겁니다. 제가 사회조정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름대로 그런 현장 경험도 있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 지역주도 성장 정책하고 이것을 받아 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지역주도 성장을 강조해도 그것이 지역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자칫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주권 정부의 그런 지역주도 성장의 원리, 이거는 오랫동안 이 갖춰온 혹은 준비해온 분권자치국가, 자치분권 국가에 대한 제 나름의 노하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주도자, 파트너와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리면 그 대목에서는 좀 확실히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후에 국회가 있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기자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의원님하고 응원 오신 분들이 사진 한 컷 남기고 싶어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